일단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좀 각각 들어보고. 면접이 잡히면 연락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외국계는 공채 개념이 아니니까 네. 뭐 면접 이걸 언제 잡냐? 네, 언제 잡는지. 하루 이틀 안에 잡아요. 기간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면접 시간 자체를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게 임원분의 일정에 맞춰서 조율을 하는 거거든요. 임원분이나 부서장에. 그럼 이제 부서장의 일정을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만약에 면접 일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연락을 드려서 그 윗분들의 컨펌을 다시 받아서 다시 내려야 되는데 보통 그거를 안 좋아하죠. 그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싫어하죠. 또 안 된다 했을 때 그냥 드랍시켜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재직 병행이나 학교 병행이 거의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안 가고 면접을 가는데 면접이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하루 이틀 안에 계속 연차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를 정리하거나 학교를 정리하고 면접을 보러 다니죠. 보통 면접은 1차, 2차 안에 다 끝나나요? 네. 근데 보통 한 번 보고 임원 면접을 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부서장의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부서장에서 컨펌이 나면 임원 면접은 그냥 얼굴 확인, 이 사람 정상인가 확인, 뭐 이런 정도? 그렇게 무거운 수준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면접자가 좀 한 3-4명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임원이 고르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보통 1, 2차 하면 다 끝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AWS 같은 경우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정규직을 뽑는 경우에는 면접이 2차이긴 한데 면접을 한 2차에서 4번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 막 구글 면접 15차 막 본다 막 이렇게 얘기 들었던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폰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인터뷰 해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에이펙 지사 보고 본사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실제로 가고 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제가 미국에 실제로 갔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고 줌이나 구글 미시나 이런 걸로 많이 보죠. 그래서 면접이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약간 많이 간소화가 된 게 이 정도인 것 같고 그냥 주니어급 채용은 아까 말한 대로 1, 2차로 정규직도 끝나요. 국내 기업처럼 프로세스가 정해져서 막 6개월, 7개월씩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은 그 전에 전임자가 있고 전임자가 퇴사하는 게 법적으로 한 달 노티스를 주고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해서 온보딩까지 시켜서 이 사람을 여기다 적응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보통 공고가 올라오고 면접을 보는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미 3주가 다 가기 때문에 겹치는 날이 하루 이틀 정도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겹치고 이 사람이 이미 퇴사했는데 그 자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채용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공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글로벌에서 클로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 자리가 닫히게 되면 다시 채용을 열어서 오픈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데다가 어쨌든 이 공백이 오래 가면 그 팀한테 계속 부담이기 때문에 채용을 빨리 하려고 해요. 수시 채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채가 아닌 모든 채용은 다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면접관은 실무진이 들어오나요? 대부분 1차는 실무진이 들어와요. 인사 담당자의 어떤 재량이 그렇게 많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류 스크리닝에서 많이 작용을 하겠죠? 서류 스크리닝해서 검토해서 괜찮은 지원자들을 부서에 보내서 부서에서 이 사람 면접 보겠다라고 하면 일정을 조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면접은 다 부서랑 보죠. 실무진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진의 OK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 면접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실무적인 역량을 많이 검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영어 자기소개 준비해야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그거는 이제 영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접 문항을 국문으로 준비가 끝나면 영문으로도 준비를 해놓는 게 좋죠. 영어 면접을 처음부터 보는 경우는 이제 같이 면접 보는 면접관이 에이펙 지사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완전 풀 영어 인터뷰를 보겠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진 않고 대부분은 이제 한국어로 시작해서 면접을 쭉 보다가 방금 하신 거 혹시 영어로도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식으로 영어를 점검해요.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지 막 이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이걸 보기 위해서 면접을 쭉 영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활용도가 가능한지를 보는 수준으로만 봐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물어보는데 뭘 물어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면접 문항들을 영어로 준비해 놓는 건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영어 인터뷰가 중점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단시간에 빠르게 준비해야 되고 뭔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뭐든 하나를 포커싱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문으로 인터뷰 보는 걸 훨씬 더 잘 해야 되는 건 있죠. 영문으로야 뭐 당장 생각나는 거를 몇 문장 얘기하면 된다 치지만 국문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문을 우선적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막히거나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도 어차피 면접을 준비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뭐 자기소개, 나의 강점, 단점 이런 걸 준비하는 거죠. 네, 맞는데 일단은 이력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력마다의 사례, 내가 그 사례에서 어떤 부분을 실무적으로 퍼포먼스 냈는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기본 질문 사항이고, 뭐 그 외에 맨날 나오는 질문들이 뭐 아까 말했던 강점, 약점이나 성격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겠죠. 이건 당연히 약간 기본적으로 원래 면접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문항들,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버벅거리고 막힌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올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 너를 왜 채용해야 되냐,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걸 어떻게 갖췄냐, 이런 질문들이죠. 근데 원래 면접에서 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면접이라는 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면접이 막 특이하게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대기업은 AI 면접이나 아예 테스트 자체를 보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실무진에 질문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뭐 상사와의 트러블 있을 때는 어떡하냐, 업무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보통 업무를 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지원 동기, 뭐 회사 지원 동기, 산업군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가 나눠져 있고,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봐라, 이 포지션이 뭘 한 일이 같냐,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회사가 잡히기 전에 이거는 준비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잡히기 전에 내가 이걸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면접이 잡혀서 준비를 해야 될 것과 면접이 잡히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걸 나눠야 돼요. 우선 면접이 잡히기 전에는 아까 말했던 기본 질문들, 면접에서 빈출되는 모든 문항들을 보통 정리를 하면 30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일단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뭐를 어떻게 답변을 할 거고라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걸 어필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다음 시간까지 이걸 해와야 되고요. 네, 제가 스크립트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이 잡히고 나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그러니까 그 직무도 그 포지션에 맞는 직무 지원 동기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업군, 이 회사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이 포지션에 입사하면 너가 뭘 하게 될 것 같니를 질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잡히면 질문을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물어봤는데 답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래도 이것만 어느 정도 커버를 해도 면접의 80%에서 90% 정도는 다 커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면접을 가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지원할 때도 많잖아요. 많죠. 거의 한 90% 이상이 내가 이 회사를 모르고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이 오고 그때 알게 되면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루 이틀 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사전에 해놓고 하루 이틀 안에 준비해야 될 거 아까 한 5문항 정도를 하루 이틀 안에 준비해서 연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원 전에 면접 스크립트가 나와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미팅까지 면접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놓고, 면접 스크립트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걸로 잡으면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와서 하루 이틀 안에 면접이 잡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가 스케줄을 그때까지는 조정할 수 있겠다, 혹은 이제 퇴사한 상황이다 라는 걸 좀 만들어 놓은 게 좋고요. 면접이 안 잡히거나 뭐 입사가 아예 안 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이 많아야 될 텐데 없을 리가 없는데. 없음? 일단 그래서 면접 스크립트를 줄 거고요. 면접 스크립트 초안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시면 다음 미팅 때 면접 스크립트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하고, 그때부터는 바로 지원 시작하는 걸로 일정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지금 둘 다 알바랑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좀 정리할 계획을 좀 가지고 지금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 다음 미팅 하는 걸로 일정 잡고,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